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글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남전의 최초 전투부대원으로 참전했으며 그때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반박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 아니 32만 월남 참전 전우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 혹시 좌파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32만 참전 전우 여러분, 저는 나이 70이 넘은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방공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삼촌이 2분 계셨는데 한 분은 경찰로 순직을 하셨으며 막내 삼촌은 6.25 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나이에도 피난을 다니고 그 와중에 동생을 잃기도 한 6.25 전쟁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방공 시나리오를 써 해병대 전체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특별 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공자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공자는 아들 중 한 아들이 현역에 제의시키는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특혜를 거부하고 2 아들 모두 만기 제대를 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비록 70이 넘은 나이라도 전 일선에 나가 유공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게 싸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성남 공군 비행장의 방해물인 롯데건설 허가를 내줬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수도를 지키는 비행장 활주로 방향을 옮기면서까지 한 재벌의 고층 빌딩을 허가하다니요. 나는 그때 국가 안보를 무시하는 그 tum번이 속으로 반드시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부 관계자는 물론 박근혜가 소속된 정당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안보의식이 약하면 그 틈새로 적이 침투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국방부 의리로 1만 4,400명의 장병들을 모아놓고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방어의 원리란 물에 담근 항아리의 원리와 같이 항아리 구멍에 뚫리면 동시에 물이 들어오는 원리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평도 폭격 등의 침공을 당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적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명박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 것이 더 큰 문제였기도 했겠지만 말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남전으로 부상을 당해 고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잠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 부상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것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이에 대하여 아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부상자들이 태평로에서 광화문 쪽을 향하여
내 청춘을 보상하라고 외치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없어 목발을 짚은 사람, 눈을 잃어 지팡이로 더듬거리는 사람,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차가 나타나 이들을 마치 짐짝을 싣듯이 트럭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한남동으로가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던져버리시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요정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들에게 그 짓을 시킨 정권 실세들과 경찰 간부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려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의 신문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들께 저지른 그런 만행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이런 방구도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자신을 낳아준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며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와 기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웁시다. 두 번째로